불륜, 아내 배신, 상간남, 등록금 도둑, 카지노 도박, 사기 범죄, 정보 유출, 로맨스 스캠, 충격 실화, 막장 실화, 가정 붕괴, 복수 스토리, 한국 실화, 실화 사연, 인생 추락, 텍스트 정체 모를 아이 임신, 완벽한 아내의 실체, 상간남과 공모한 등록금 도둑, 소름 돋는 두 얼굴, 띠우레, 대기업 보안팀장 남편이 복구한 아내의 삭제된 카톡, 상간남과 공모해 아이들 등록금까지 마카오 카지노에 탕진하고 정체 모를 아이를 임신한 완벽한 아내의 두 얼굴, 마이환칭,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지훈은 매일 저녁 7시반이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며 밝게 소리쳤다. 민지야, 하윤이, 아빠 왔다. 두 딸이 달려와 안기면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아이들을 번쩍 들어올렸다. 수지는 부엌에서 요리를 마무리하며 미소 지었. 완벽한 가족 사진 같았. 지훈은 40살. 대기업 사이버 보안 팀장으로서 바쁜 일상을 보냈지만 집에 오면 언제나 아내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수지는 강남의 명품 브랜드 PR 디렉터로 늘 세련된 옷차림과 완벽한 메이크업으로 사람들 앞에 섰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씩 이상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피곤한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수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그녀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잠시 켜지며 메시지 알림이 떴다. 지훈은 무심코 바라보다가 문득 멈칫했다. 그는 전문가였다. 몇 초 만에 잠금 화면을 해제하고 삭제된 대화 기록을 복구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태성. 오늘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주에서 당신 생각만 했어요. 수진의 답장. 나도 빨리 보고 싶어. 다음 주 마카오 갈 때 같이 가요. 지훈의 손이 떨렸. 그는 숨을 죽인 채 더위로 스크롤했. 애정 어린 말들, 호텔 예약 이야기, 그리고 남편한테는 출장이라고 했어라는 문장이 또렷이 보였다. 그날 이후 수진의 행동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 그녀는 점점 늦게 들어왔고 VIP 행사 때문에 지주에 다녀와야 해. 마카오 클라이언트 미팅이 잡혔어라고 말했다. 돌아올 때마다 새로 산 목걸이나 귀고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으면 그녀는 미소 지으며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눈은 지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훈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았. 대신 오랜 친구인 동철에게 연락했. 동철아, 부탁 하나만 하자. 전화 너머로 동철의 목소리가 들렸.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안 좋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 수진 좀 조사해 줄 수 있어. 조용히 내가 확인하고 싶어. 동철은 한숨을 내쉬었. 알았어. 최대한 빨리 움직일게. 그런데 진짜 조심해야 된다. 지훈아.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불빛들이 번쩍였지만 그의 가슴속은 처음으로 차가운 균열이 생긴 것처럼 아려왔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는 웃었. 민지에게 숙제를 봐주고 하윤이를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삭제된 그 메시지들을 떠올렸다. 완벽했던 일상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동철이 지훈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앉아서 봐. 이건 네가 원한 진실이야. 지훈은 봉투를 열었. 첫 장부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진이 마카오의 화려한 호텔 로비에서 태성과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모습. 두 사람이 카지노 VIP 룸에서 술을 마시며 돈을 주고받는 장면. 동철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성은 진짜 이름이 아니야. 그놈은 로맨스 스캠 전문 사기꾼이야. 크립토 투자 펀드라는 건 다 가짜고 여자들 돈을 빼돌려서 세탁하는 놈이야. 수지는 이미 8개월째 그놈하고 만나고 있었어. 지훈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 수진의 마카오 현지 은행 거래 내역. 수억 원이 넘는 도박빚.
그리고 그녀가 강남 고객들의 VIP 명단과 개인정보를 태성에게 넘긴 기록. 그 정보로 태성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가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 더 심각한 게 있어. 동철이 한숨을 쉬며 마지막 몇 장을 꺼냈. 수진 지금 임신 10주야.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지훈 내 것도 아니고 태성 것도 아니야. 마카오에서 일하는 보안원 하나하고 술 마시고 하룻밤 보낸 거라고 하더라. 지훈은 의자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 그리고 동철의 목소리가 더 무거워졌다. 두 아이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둔 적금 다 비었어. 수진이 3달 전에 다 빼서 도박장에 넣었대. 지금 통장 잔고는 거의 없어.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 머릿속에서 민지와 하윤이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아빠,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미소 지으며 대답하던 자신이 떠올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다. 강남 거리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다. 동철아, 지훈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게. 동철은 친구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혼자 남은 지훈은 서류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수진의 서명, 태성에게 보낸 사랑해라는 카톡, 그리고 아이들 미래를 갉아먹은 숫자들. 그는 주먹을 꽉 쥐었.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껐. 조용한 차 안에서 그의 숨소리만이 크게 들렸. 오늘 밤 수진과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 지훈은 그날 밤 집에 들어서며 평소처럼 웃었다. 민지야, 하윤이, 아빠 왔어.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자 그는 두 딸을 꼭 끌어안았. 수진은 거실에서 와인잔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다. 지훈은 아내를 한번 바라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재우러 갔. 민지가 잠든 뒤 그는 서재문을 닫고 동철에게 문자를 보냈. 계획 세우자. 며칠 동안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는 남편이었. 아침에 아이들 도시락을 싸주고 수진에게 오늘도 수고해라고 말하며 출근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는 동철과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그날을 준비했. 그날이 왔다. 강남 그랜드 호텔 그랜드 볼룸 연례자선 모금 파티였다. 수진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MC로 무대에 서 있었. 그녀는 마이크를 들고 밝게 웃으며 말했.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사이버 보안 전문가이신 저희 남편 지훈 씨를 모시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안심망에 대해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훈은 검은 정장을 입고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수진은 남편에게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넘겼. 지훈은 아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화면을 향해 돌아섰.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누르지 않았다. 대신 노트북을 연결한 순간 거대한 LED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다. 첫 번째 사진, 수진과 태성이 마카오 호텔 스위트룸에서 키스하는 장면. 두 번째, 수억 원이 태성의 크립토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거래 내역. 세 번째, 아이들 대학 등록금 적금 통장에서 마카오 카지노로 빠져나간 기록. 네 번째, 수진이 VIP 고객 명단과 개인정보를 태성에게 보낸 카톡 대화 전체. 회장하니 순식간에 얼어붙었. 이게 무슨...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마이크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지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 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아내 수진 씨는 태성이라는 로맨스 스캠 전문 사기꾼과 8개월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녀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고객 여러분의 정보를 넘겼고 우리 두 딸의 미래를 도박장에 바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임신 중인데 그 아이는 저도 태성도 아닙니다. 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유명 브랜드 대표들, VIP 고객들, 기자들이 모두 핸드폰을 들었다. 수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울면서 외쳤. 지훈 씨, 제발 그만해요. 지훈은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부로 저는 수진과 이혼합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 계좌와 개인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다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무대를 내려왔.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주변에서 그녀를 향한 경멸, 어린 시선과 속삭임이 쏟아졌. 저 여자가 우리 정보 팔아먹었다는 거야. 완전 끝났네. 지우는 회장을 빠져나오며 동철에게 전화했. 다 끝났어. 잘했어. 지훈아, 이제 아이들 데리고 새로 시작해. 그는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보았. 강남의 밤거리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훈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분노가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진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 이제 진짜 시작이었다. 지훈이 집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는 아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 수진이었다. 화장도 제대로 못한 얼굴에 눈이 퀭하게 빠져 있었다. 그녀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둘 다 문신이 팔을 뒤덮고 눈빛이 사나웠다. 지훈 씨, 제발 좀 도와줘요.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훈은 현관문을 반만 열고 차갑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 마카오에서 빌린 돈이에요. 혜성이 도망갔어요. 경찰이 쫓아다니니까 연락도 안 되고. 나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이라도 팔아서 갚아주세요. 제발. 아이들 엄마잖아요. 두 남자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3억 7천. 이자 포함해서 지금 당장 갚아. 안 그러면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장판 만들 거야. 지훈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주머니에서 동철의 명함을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동철, 전직 서울경찰청 강력계 형사야. 지금은 탐정이지. 그쪽이 빌려준 돈 불법 사채라는 거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 재산은 이미 전부 동결됐어. 집도 통장도 하나도 못 건드려. 남자들은 명함을 받아들고 서로를 바라보았. 지우는 이어서 조용히 말했. 그 대신 하나 알려줄게. 태성, 지금 인천 송도에 있는 오피스텔 1203호에 숨어 있어. 가방에 12억 넘는 현금하고 크립토 지갑키 들고 있더군. 그 돈이면 너희 빚 충분히 갚고도 남아. 두 사채업자의 눈이 번뜩였. 그들은 수진을 한번 힐끗 보고는 바로 몸을 돌렸. 가자, 새끼 잡으러. 그들이 사라지자 수진은 현관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음도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중얼거렸. 나 이제 어떻게 해? 아이들은? 지훈은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워. 너는 이미 엄마 자격 없어. 오늘 안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정해 안 할 거지. 수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 지훈은 한마디도 더하지 않았. 수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비틀비틀 걸어갔. 그 후로 그녀의 소식은 완전히 끊겼다. 강남의 누구도 그녀를 보지 못했. 한 달 뒤 동철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아, 태성 잡혔어. 인천에서 사채업자들한테 먼저 붙잡혔다가 경찰에 넘겨졌지. 로맨스 스캠, 고객 정보 유출, 돈 세탁, 죄목이 10개가 넘어. 징역 15년 나올 거야. 지훈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 민지와 하윤이가 거실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 아직 아픈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가족은 다시 시작이었. 지훈은 그로부터 정확히 3년이 지난 봄날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 뒤였다. 강남의 번잡한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광교의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이사했다.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민지와 하윤이의 도시락을 직접 싸주고 학교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됐다. 민지는 15살이 되어 키가 훌쩍 크고 공부도 잘하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좋아하는 소녀가 됐다. 하윤이는 11살로
여전히 아빠를 제일 좋아하며 매일 밤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며 안겼. 저녁 7시가 되면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다. 지우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앞당겨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거나 집에서 함께 영화도 봤다. 예전처럼 화려한 삶은 없었지만 마음만은 한없이 평온했다. 그리고 유진을 만났. 그녀는 민지가 다니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었다. 처음엔 학부모 상담으로 만났는데 유진의 차분하고 따뜻한 말투가 지훈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민지 아이가 참 밝고 예의 바르네요. 아빠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지훈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포근함이었다. 몇 번의 상담 끝에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고 지금은 주말에 함께 산책을 하거나 아이들과 피크닉을 가는 사이가 됐다. 유진은 아이들에게도 결코 엄마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냥 유진 언니라고 부르며 장난도 치고 숙제도 봐주었다. 아빠, 유진 선생님이 케이크 구워왔어. 초코 많이 넣었대. 하윤이가 신나서 말하면 지훈은 유진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 그러던 어느 평범한 저녁, 지훈이 퇴근해 현관문을 열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발송일란은 비어 있고 주소도 제주도 어디쯤으로만 되어 있었.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 민지와 하윤이가 TV를 보고 있다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 아빠, 그게 뭐야? 글쎄, 한번 열어볼까? 상자 안에는 하얀 봉투와 함께 5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지훈은 먼저 봉투를 열었다. 손으로 쓴 편지였다. 글씨가 예전 수진의 것과 달리 조금 떨리고 힘없어 보였. 지훈 씨, 갑자기 편지를 보내서 정말 미안해요. 3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죠. 이 돈은 아이들 대학 등록금으로 써주세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갚아갈게요. 저는 지금 제주 서쪽 작은 섬에 살아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횟집에서 그릇 닦고 손님들 서빙하고 밤 11시에야 집에 와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한 번도 이렇게 맑았던 적이 없어요. 도박은 완전히 끊었고 매주 섬에 있는 상담센터에 가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아이는 이제 2살 반이 됐어요.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냥 민지와 하윤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을 뿐이에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 지우는 편지를 읽으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해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빠, 엄마한테서 온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었다. 하윤이는 편지를 읽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엄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날 밤 지우는 동철에게 전화했. 동철아, 수진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동철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 알아. 제주도 작은 섬에 진짜로 살고 있어. 횟집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애 하나 키우고 있더라. 도박 중독 치료 모임에 2년 넘게 빠짐없이 나가고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있어. 돈은 정말 알바하면서 모아서 보내는 거야. 혜성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지훈은 전화를 끊고 아이들 방으로 갔. 민지와 하윤이를 침대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 아빠가 너희한테 물어볼 게 있어.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했어. 한번 만나볼래? 민지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말했. 나 만나고 싶어. 화는 아직도 나지만 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 하윤이는 엄마 품이 그리웠는지 고개를 작게 끄덕였. 나도 엄마 보고 싶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서울 근교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있었다. 수지는 수수한 회색 코트에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와 있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아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이들을 보자 손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민지야, 하윤아.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갔. 처음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수진이 조심스럽게 팔을 벌리자 그 품에 안겼다. 엄마, 많이 말랐네. 하윤이는 엄마 무릎에 앉아
작은 손으로 수진의 뺨을 만졌. 엄마, 아프지 마. 수진은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 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 유진은 집에서 천천히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 만남 이후 수진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도박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기 시작했. 매달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 저녁을 먹거나 공원에서 산책했. 그녀는 절대 지훈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 그냥 멀리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 그리고 민지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는 날, 졸업식이 끝난 뒤 강당 앞에서 사진 촬영 시간이 됐. 지훈은 민지의 졸업장을 들고 서 있었. 유진은 하윤이의 손을 잡고 밝게 웃었. 수진은 조용히 뒤쪽에 서서 멀리서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다 모이세요.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5사람이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갔다. 지훈은 카메라를 보며 예전의 강남 밤거리를 떠올렸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던 그날, 분노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밤. 이제는 달랐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가고 있었다. 졸업식장이 끝난 뒤 지우는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 오늘 와줘서 고마워.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 아니에요. 내가 감사해요. 아이들 정말 잘 키워줘서. 그들은 각자의 차를 타고 흩어졌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 민지와 하윤이가 뒷좌석에서 웃으며 수다를 떨었다. 유진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 그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깨지고 아프고 미워하고 용서하고 다시 이어진 삶. 복잡했지만 그래서 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